오늘의 이야기는 조선 최고 관상가가 한 남루한 여인을 보고 경악한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충청도 공주 인근 산골, 잔설이 마당 끝에 걸려있던 깊은 밤, 고요를 깨는 문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월선나 씨, 문을 여시오. 술 냄새와 함께 스며든 남자의 목소리는 김진사의 것이었습니다. 몇 달째 계속된 협박이 다시 찾아온 것이었죠. 혼자서 얼마나 더 버티겠어. 내 집으로 오시오. 그는 권세를 믿고 위협을 보탰고 월선은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부여잡은 채 끝내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고 난 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오열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내 삶을 내가 지켜야 한다. 새벽녘 우물가에 선 월선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마을 안악들 사이로 수군거림이 흘렀습니다. 장터에서 김진사가 대낮에 그녀를 망신 주었다는 소문이 소박맞은 여인의 삶을 가차없이 파고들었습니다. 친정은 새어머니의 완강한 반대로 그녀를 받아주지 않았고 남편에게서도 10년 무자라는 이유로 소박을 맞아 떠나야 했습니다. 의지할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월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삼배를 팔아 씨앗을 사고 내 삶을 되찾을 실마리를 찾아야 해. 그녀는 정성껏 짠 삼배를 보자기에 싸고 장으로 향했습니다. 장터의 냄새는 삶의 냄새였습니다. 말린 생강과 말총, 갓 볶은 참깨와 고초의 매운 향이 뒤섞여 코끝을 찔렀습니다. 그때 먼 길을 온 나그네가 국밥집에 걸터 앉아 주변을 둘러보다가 눈을 번쩍 뜨더니 수저를 떨어뜨렸습니다. 한성부에서 내로라 하는 관상가 김철산이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월선이 눈에 들어온 순간 그는 신음처럼 속삭였습니다. 이럴 수가 귀인의 상이다. 그는 허둥지둥 그녀를 붙들고 은전 5잎을 내밀었습니다. 아씨의 관상을 보게 해주시오. 월선은 난생 처음 듣는 말에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귀인의 상이라고요. 김철사는 엄숙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마와 광대, 눈매가 덕을 머금었소. 원망을 놓으시오. 그러면 3가지 복이 올 것이오. 귀한 반려, 새 아들, 그리고 아씨의 솜씨가 조선에 이름을 남길 것이오. 월선의 가슴 깊은 곳에 아주 작은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가슴 속 앙금을 씻어내려 노력했습니다. 전 남편과 시댁, 친정의 새어머니에게 느끼던 서러움을 한 줌씩 풀어놓았습니다. 원망은 나를 다시 묶는 사슬일 뿐. 그 결심이 삶을 바꾸는 작은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장끝자락 노을이 붉게 번질 무렵 우렁찬 목소리가 그녀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 삼배 한 필 내 비단 한 자와 바꿉시다. 해에 그을린 커다란 손, 다부진 어깨. 이름은 백돌쇠라 했습니다. 장돌뱅이라 불렸지만 눈빛만큼은 군자의 그것이었지요. 사람 인연은 물건 인연을 타고 옵니다. 월선의 심장이 작은 새처럼 떨었습니다. 소박을 맞은 뒤 처음 찾아온 설렘이었습니다. 그밤 어둑한 객주 뒤뜰에 달빛이 번져 내릴 때 건달 둘이 비틀거리며 골목을 가로막았습니다. 과부, 우리와 놀다 가자. 손목을 거칠게 비틀어 잡아당기는 찰나, 번개처럼 날아든 몽둥이 한 줄기. 그 손 치우지 못할까? 돌쇠였습니다. 그는 침묵으로 그녀를 감싸고 폭력 앞에 단호했습니다. 위기가 물러난 빈자리에 서로의 심장 고동이 들렸습니다. 나는 전국을 떠도는 장사꾼이요. 허나 아씨를 처음 본 순간 길이 멈췄소. 돌쇠의 고백에 월선의 눈가가 달빛에 젖었습니다. 저는 소박 맞은 몸입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요. 내겐 그대가 가장 귀한 분이요. 하지만 악인의 손은 더 집요했습니다. 김진사는 이방과 포저를 움직여 누명을 준비했습니다. 시장판에 떨어진 한 장의 쪽지. 새벽 뒤개울. 은전의 주인을 데려가리다. 돌쇠는 잠을 버리고 실마리를 쫓았습니다. 이튿날 관아 마당은 사람들로 들끓었습니다. 월선의 보자기에서 은전 꾸러미가 굴러나왔다는 소식이 이미 돌고 있었지요. 사또의 엄한 음성. 월선, 할 말이 있느냐?
월서는 새 부채를 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누군가 섞어 넣었습니다. 이방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도둑은 다 그렇게 말한다. 곤장이 오르려는 순간 낮은 호령이 마당을 가르며 울렸습니다. 잠시 멈추시오. 돌쇠가 낡은 자루와 은전 꾸러미를 들어 보였습니다. 뒤개울에서 소금 장수의 자루를 찾았습니다. 이 안에도 같은 은전. 소금 장수는 떨리는 무릎으로 무너졌습니다. 이방이 시켰습니다. 월선의 보자기에 은전을 넣으라며 거역하면 죽인다고. 웅성임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사또는 번개처럼 명을 내렸습니다. 이방과 그 졸개들, 곤장 100대.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가 떠올랐습니다. 객주 머슴이 주워온 편지 한 장. 김진사가 이방에게 보낸 지시가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서방 맞은 여인을 공경에 빠뜨려라. 성공하면 은전 50량. 관아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권세의 갑옷을 입은 악의 맨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김진사를 잡아오라. 무너진 것은 월선의 명예가 아니라 악인의 괴계였습니다. 환호 속에서 월선은 돌쇠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살았다. 그리고 다시 살겠다. 밤이 내려앉은 객주 안채, 촛불이 작게 흔들릴 때 돌쇠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월선 낫이 내 평생을 함께 해주겠소. 그 말에는 약속이 아니라 책임이 실려 있었습니다. 월선의 눈에서 조용히 빛이 흘렀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 약속의 밤을 별들이 축복했습니다. 그들에겐 아직 모르는 내일이 있었습니다. 3년 후 세상은 다시 한번 뒤집힐 테니까요. 시간이 흘러 조정에서 억울하게 죽은 신하들의 신원 회복이 선포되었습니다. 돌쇠의 진짜 이름 백인천, 그의 아버지 이조전랑 백규의 이름이 신원 명단에 올랐습니다. 상단을 떠돌던 돌쇠의 침묵 속엔 숨기고 버텨온 과거가 숨어 있었습니다. 인천은 더 이상 떠돌이 장돌뱅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신분의 회복은 그의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킬 사람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 사람. 그는 월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월선의 손끝에 맺힌 미세한 떨림이 햇살의 반짝이었습니다. 한양의 관상가 김철산이 다시 그들을 찾았을 때 그는 더없이 환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정말 놀랍소. 내 예언이 모두 맞았소이다. 월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관상가님, 이건 운명만은 아니었지요. 김철산이 미소로 답했습니다. 들었소. 진정한 관상은 마음을 보는 법. 원망을 놓고 선을 지킨 당신의 선택이 복을 불러온 것이오. 그리고 인천난군 신분을 숨기고도 바르게 살았기에 정의가 돌아온 것이오. 부드러운 바람이 대청을 쓰다듬었습니다. 월선의 공방에서 짠 삼배와 모시는 조선 곳곳으로 퍼져나갔고 그들의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큰아이가 과거의 급제에 이조 참판에 올랐을 때 월선은 뜰에 핀 흰 모시꽃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쓰디쓴 날들이 나를 길렀구나. 어느 저녁 공방에는 배틀 소리가 은은했습니다. 월선은 제자에게 말했다가 한 번 더 실을 매만집니다. 실은 어긋나듯 엮여야 더 질기단다. 사람도 그렇단다. 상처로 서로 얽히지만 그 상처 덕에 더 끈질겨져. 제자의 눈동자가 반짝이었습니다. 그때 객주에서 웃음이 터졌고 마당에선 아이들 뛰노는 소리가 바람을 갈랐습니다. 생활의 무늬가 그렇게 수백, 수천 겹 쌓였습니다. 어둠이 일찍 내려앉은 어느 날 장터에 낯익은 인기척이 스쳤습니다. 김진사 사건 이후로 숨어 지내던 잔당 하나가 소동을 꾸미려 했으나 고을 사람들 모두가 월선의 방패가 되어 섰습니다. 그날 본 건 우리 눈이다. 억울한 일을 두 번 울리게 둘 수 없다. 삶이 준 가장 큰 선물은 명예도 재물도 아닌 서로를 지키려 드는 마음이었습니다. 덕은 그렇게 퍼져 나갔습니다. 월선과 인천이 마주 앉은 봄밤 촛불 하나가 작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낭군. 우리가 이렇게 오래오래 웃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인천이 웃었습니다. 처음부터 알았소. 임자가 포기하지 않는 눈을 가졌다는 걸.
둘은 흰 베이블 위에 손을 포개었습니다. 그 손은 전쟁을 치른 전우의 손처럼 단단하고 따뜻했습니다. 월서는 조용히 기도하듯 속삭였습니다. 그날 관상가가 말한 덕상이란 게 뭘까요? 인천은 한참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아마 원망 대신 손을 뻗는 마음. 사랑하는 이를 끝까지 믿는 눈. 그리고 넘어져도 일어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걸 우리는 덕이라 부르는 게 아닐까요? 그날 밤 꿈속에서 월서는 어린 시절의 우물가를 보았습니다. 새벽 물안개가 은빛으로 피어오르는 그 자리에서 과거의 자신이 현재의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무서웠지. 월선이 웃었습니다. 무서웠지. 그래도 걸었어. 물안개가 흩어지고 햇살이 올라오자 꿈도 천천히 밝아졌습니다. 잠에서 깬 월서는 창호를 열어젖히며 새벽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한때 문을 두드리던 공포의 밤은 지나갔고 이제 문을 여는 것은 새날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배틀 앞에 섰습니다. 실을 걸고 손놀림을 고쳐잡고 고르게 밀고 당겼습니다. 나뭇마디에서 올라오는 은은한 향이 한숨처럼 방 안에 번졌습니다. 그녀는 그 향을 사랑했습니다. 쓰디쓴 기억도 충분히 씻어낼 수 있을 만큼 따뜻한 향기였습니다. 장터로 나갈 보자기에 새 삼배를 곱게 접어 담고 문을 열며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사랑하라. 두려워 말고 사랑하라.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었다. 그 말은 언젠가 바람이 속삭여준 그녀의 생을 바꾼 주문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닻을 내립니다. 관상은 얼굴을 보는 학문이라 했지만 이 이야기가 보여준 건 마음의 문이었습니다. 원망을 놓는 용기, 서로를 붙드는 책임, 쓰디쓴 시간을 약으로 바꾸는 기술. 그 덕이 모여 복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정말로 귀한 상은 결국 귀한 삶에서 완성된다는 것을